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불면증, 야뇨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밤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느라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야간뇨,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밤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감이 계속 남는 경험, 정말 힘드시죠? 저 역시 한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오늘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중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궁금증 댓글 공유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 댓글 공유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해결책 중 첫 번째는 바로 글라이신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이름 많이 생소하시죠? 글라이신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사실 제가 야간뇨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글라이신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비뇨기과 쪽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다가 침대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도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과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했고 늘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다시 야간뇨가 찾아왔어요. 특히 40대에 들어서면서 야간뇨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민망한 이야기지만 작년에는 한 번은 서울로 출장을 간 강남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낮에 실수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냐고요? 저처럼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도 야간뇨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과연 남들의 문제일까요? 저도 해결했으니 여러분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3번, 4번씩 깨면서 잠을 설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자주 깨다 보면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 보통은 한 번 정도 깨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게 깼다가 다시 잠들어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달라지니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들이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는 동안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는 경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자다가 깨어나게 되고 잠이 얕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마려워져서 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야간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저녁 식사 이후로 물을 비롯한 액체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자다가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후 물을 딱 한 번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아주 소량만 마셨죠. 자기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시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물 섭취를 줄이니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목이 마를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럴 때는 물을 조금씩 입에 머금고 뱉어내는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적응이 되면서 밤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물만 줄인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거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녁에 수박 한 조각을 먹는 것은 물 한 컵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중간에 궁금한 부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정성껏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다리를 살짝 올리고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동안 하지 정맥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리를 올리면 신장으로 이동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는 동안 그 수분이 다시 하지 정맥에 머물러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 붓는 분들은 꼭 시도해보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야간뇨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걸 90% 이상은 개선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시지만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페인은 몸에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서 자는 동안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한두 잔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조언일 수 있지만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야간뇨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녹차나 티백으로 된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보고 가려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 정도라서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셨다고 해도 밤까지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5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변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만으로도 야간뇨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이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죠.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첫 두 수면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제대로 회복을 하고 이때 수면의 질이 높으면 야간뇨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그 이유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항이뇨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이 소변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사실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든 시간 중 초반에 깊은 수면만 방해해도 인슐린 민감성이 25%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첫 3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니 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은 잠에 잘 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차가워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글라이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글라이신은 심부 온도를 낮추고 우리 몸을 수면 상태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밤에 형광등을 켜놓고 생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형광등처럼 강한 빛은 우리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능한 한 어둡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보다는 스탠드 같은 낮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빛이 없을 때 멜라토닌이 가장 잘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빛은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레몬밤이나 테아닌 같은 수면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영양제는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영양제와 가짜 약을 비교했을 때 수면의 질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이는 대부분 수면 영양제가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라이신 마그네슘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라이신은 심부 온도를 낮추고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심혈관 기능에도 필수적이어서 단순한 수면 보조제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글라이신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몸의 심부 온도를 낮추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야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해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부분은 구독, 좋아요,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제공해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만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책에서 나온 내용들 위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